274페이지입니다. 태안에 서해안에 있는 태안에 바닷가에 누군지 이렇게 펜션 같은 걸 짓다가 바닥 꽁고리트만 쳐놓고 중단된 것이 건물은 매각제외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의 현황해갖고 274페이지 보면 고남면 장곡리 장산포 해수욕장 북측, 그 다음에 주택 농경지 펜션으로 했는 해안 농경지 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22 타경 51565입니다. 토지 일괄 매각으로 돼갖고 지목이 염전으로 돼 있는데, 염전으로 돼 있다고 해도 지목과 상관없이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끔 되는 겁니다. 지목이 염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3억 500억짜리가 1억 400억에 떨어져서 1억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이걸 좀 사야 되겠다고 해서 사신 거더라고요.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염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필지가 있는데, 그럼 되면 자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와 여기 도로까지 해서 같이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바닥공구리가 없고, 그러니까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전부 다 8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4개는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상태가. 자, 보시면 항공사진 보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보면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고, 여기는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지 않죠. 잡자재가 있고, 다른 데 이렇게 보면 펜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이렇게 바닥 콘크리트만 타설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닷가 옆인데, 이렇게 이쪽 옆에도 이렇게 다 펜션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바닥 콘크리트만 쳐져 있고, 위에다가 이제 짐만 마저 치면 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건물은 매각집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 주인이 짓다만 건물을 가지고 지료를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소송을 해서 협상을 해서 건축 허가를 넘겨받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다시 마저 건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하지 말라고 만류했던 이유는 개인이 건축주가 아니라 법인이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법인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법인이 파산을 하고 없어가지고, 보면 파산 관제 대리인으로 해서 변호사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을 냈더니 무변론 무운등에 보면 무변론으로 무응대를 해갖고 그냥 혹시 않다 보니까 그대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판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예변경을 우리가 해서 건물 주인이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건축주인 그 법인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면 바닥 공구리 친 거를 대체 집행해서 철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은 받아야죠. 철거하고 지료를 내다는데 지료 줄 사람이 없고 대체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기에 우리 그 낙찰 받은 수강생이 그 파산 관제인 변호사한테다가 연락을 해서 이거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걸 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파산 관제인 변호사님께서 그러면 5천만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받아 줘서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 파산 관제인 변호사님도 그거 아니면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이렇게 바닥 콘크리트만 타설돼 있던 것을 전에 보니까 건축주 명예 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주 주인 없이 그냥 명의 변경한 적이 판결문 났던 게 있는 걸 내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변호사한테다가 상담을 해봤죠. 그런 판례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더니 며칠이 있다가 그 우리 변호사님이 연락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바닥공고리만 쳤으니까 건물로 보지 못하고 우린 땅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땅의 부속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걸로 넘겨 달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 바닥공고리도 부속물로 우리께 넘어오게끔 되면은 그러면 건축허가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한번 해보자 하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소송을 한번 해서 판결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도장 없이도 건축허가를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누가 전화를 했냐면 이 법인의 그 이사였던 사람이 자기가 이 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니까 이 도로 사용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도로 사용 승낙이 자기가 좀 필요한데 이 옆에 자기가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 이름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면은 여기에 당신이 법인의 이사였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류와 권한을 다 갖고 있느냐 했더니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좋다. 우리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테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 서류를 같이 넘겨주면은 맞아 하고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거는 바닥공고리도 차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 상대편이 법인이 파산했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투자하지 말으라고 했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뭐 난 투자하기 좋다고 해갖고 투자를 했다가 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바닥공고리만 갖고 소송을 할 수도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마침 법인의 이사로 있던 분이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 거를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는 우리 도로로 낙찰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사용 승낙하는 걸 도장을 주고 끝이 났던 사례인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건축물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채무자라고 하면 그거를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닥공고리만 쳐져 있을 때는 건축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는 토지의 부속물로 봐서 그 부속물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넘겨받게끔 얘를 한번 받으면 그 공고들을 우리 걸로 넘겨받으면은 거기에 허가 받은 것도 넘어오게끔 된다 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송까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일본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해서 이겨본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경험은 없다는 얘기.